우리는 바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인간은 바다의 10%도 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주보다도 더 미지에 휩싸인 곳이 바다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달을 탐사한 사람이 심해를 탐사한 사람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과학기술과 장비가 발달하면서 전에 가보지 못했던 많은 곳들을 탐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방대한 바다를 전부 훑어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바다의 가장 큰 수수께끼라면 역시 심해를 꼽을 수 있죠. 영화 조스로 익숙한 상어는 심해에도 여러 종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모는 우리가 알던 것과는 많이 다른데요. 기괴한 생김새와 충격적인 특징을 가진 고대 심해 상어 탑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마귀상어. 고블린 상어라고도 불리는 마귀상어는 이름에 걸맞은 기괴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고 넓적한 코에는 로렌치니 기관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로렌치니 기관이란 상어머리 앞쪽에 달린 감각기관으로 다른 생물의 전류뿐만 아니라 수압과 수온 및 지구의 자기장까지 느끼는 예민한 기관입니다. 마귀상어는 사냥할 때 비로소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발사하듯 튀어나오는 턱은 마치 영화 에일리언을 연상케 하죠. 마귀상어의 사냥 속도는 무려 초속 3m에 달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상어 중 가장 빠른 사냥 스피드를 자랑하는데요. 때문에 이들의 사냥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초고속 카메라가 필수라고 합니다. 중생대 백악기 시절부터 살아온 마귀상어는 오랜 시간 동안 심해 바닷속을 누빈 고대종입니다. 고대부터 생존해 올 수 있었던 비결이 어쩌면 특유의 사냥 방식 때문이지는 않을까요? 실제로 마귀상어의 사냥 성공률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마귀상어는 현재까지 전 세계를 통틀어 30차례 정도만 포착된 희귀종입니다. 때문에 아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심해에 사는 생물들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될 시 수압차를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살아있는 표본을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실내로 일본에서 산채로 잡힌 마귀상어 몇 마리를 수족관에 넣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며칠 못 가 전부 폐사했다고 하죠. 마귀상어는 마귀상어과에 속한 유일한 종입니다. 다른 종들은 이미 멸종해버렸다고 하는데요. 아직 탐사하지 못한 더 깊은 심해 어딘가 더 거대하고 기괴하게 생긴 마귀상어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2. 유령상어. 유령상어는 무려 4억 년 전부터 생존해온 고대 상어입니다. 수장용보다 더 먼저 지구의 바다를 헤엄쳤죠. 창백한 피부와 커다란 눈은 이것이 심해 생물이라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유령상어는 눈에 루시둠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진 이 막으로 인해 심해를 헤엄치는 유령상어의 눈에는 항상 푸른 안광이 번뜩거린다고 하죠. 또한 유령상어는 어류 중 유일하게 콧구멍으로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아가미 또한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유령상어가 가지고 있는 콧구멍은 고대 생명체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일종의 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령상어의 가장 큰 특징은 머리인데요. 마치 프랑켄슈타인을 연상케 하는 머리는 고철을 겹겹이 이어붙인 듯한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로렌치니 기관의 일부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령상어는 이 기관을 통해 물의 진동을 느끼고 사냥을 하며 동족도 찾는다고 하죠. 유령상어는 4억 년 전부터 지구에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화를 거의 하지 않아 4억 년 전 태초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학자들이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르는 몇 안 되는 생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유령상어는 자연에서 포착된 적이 거의 없어서 연구의 진척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4억 년 때부터 존재해온 생물이라면 몸속에 고대의 비밀 하나쯤은 감추고 있지 않을까요? 주름상어. 주름상어의 영어 명칭은 프릴 샤크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상어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6개의 아가미가 마치 프릴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은 명칭이죠. 실제로 주름상어의 아가미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통째로 삼키기에 특화된 구조로 발달되어 있는데요. 아가미를 이용해서 턱과 머리, 목을 한 번에 늘려 먹잇감을 삼키는데 자기 몸의 절반 정도 되는 물고기까지 삼킬 수 있다고 하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주름상어는 바다의 아나콘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빨 또한 다른 상어들과는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상어들은 먹이를 수월하게 끊고 자르기 위한 톱 같은 형태의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주름상어의 이빨은 갈고리 형태로 한 번 문 먹잇감을 절대 놓치지 않게끔 특화되어 있죠. 주름상어 역시 위의 두 상어처럼 고유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임신기간인데요. 주름상어는 다른 여러 상어들과 비슷한 난태생 상어입니다. 난태생이란 몸속에서 알을 부화시켜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몸 밖으로 새끼를 낳는 형태의 출산 방식인데요. 주름상어는
무려 42개월이라는 임신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임신기간은 어류뿐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척추동물 중 가장 길다고 하죠. 어쩌면 이 집착에 가까워 보이는 모성애로 인해 9,500만 년 동안 심해에서 생존해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먼 옛날 고대인들이 남긴 바다 기록을 살펴보면 마치 괴물처럼 묘사되는 정체불명의 생물체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연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고대 심해 상어의 일종이었던 걸까요? 아직 탐사하지 못한 90%의 심해 속에는 대체 무엇이 잠들어 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